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자기 사주의 단점을 극복한 예를 통해서 본인의 사주를 알게 되면 충분히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그 사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주는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공부가 덜 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본인의 사주를 많이 아신다면 그걸 극복해서 사주보다 훨씬 더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답니다. 네. 일단 자기 사주의 단점을 극복한 예로서 이분은 지금 이렇게 편관, 정관 전체 사주에서 건만 해도 4개가 되죠. 50%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 관살 혼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살 혼잡의 사주는 일반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유교적인 사상이 좀 강하신 남성 역술가 분들은 관살 혼잡은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좀 문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로는 관살 혼잡은 남자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사주지 사실은 본인이 끼를 부리거나 본인이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사주가 얽히는 그런 걸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주계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남성분들의 역술가들이 많이 지배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결과 그 관살 혼잡에 대해서 많이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관살 혼잡이라면 혼잡이겠죠. 편관이 4개나 되는데 저는 대학 때 남편을 처음 만나서 계속 사귀다가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하고 지금도 남편만 보고 살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여지껏 제가 모아온 관살 혼잡은 오히려 남성들이 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끼를 부리거나 본인의 어떤 그런 주체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사주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남성 역술가로부터 살짝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요. 관살 혼잡인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조금 나는 남자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셔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사실 그런 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관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나타나는 단점은 첫 번째, 관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닌다. 아무래도 자주 옮겨 다니니까 커리어가 쌓이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 보면은 뭔가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직업을 갖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 또 관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남자를 여러 번 거쳐가기 때문에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관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관은 나를 결국 침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체력적으로 많이 딸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이분이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실까 걱정이 처음에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몸은 괜찮대요. 그리고 두 번째, 관살 혼잡은 이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남편으로부터도 많이 핍박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했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괜찮대요. 그럼 남편과의 사이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직업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분은 업상 대체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업상 대체가 이제 뭐 본인이 다른 데서 뭐 이 사주를 보고서 이 사주대로 준비를 하고 뭐 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신 케이스는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그런 예지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일반 분들 중에도 본인이 자기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주의 어떤 크나큰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많은 관을 직업으로, 업상으로 대체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무난하시고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난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마냥 체념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예지력이 있으셔서 본인이 그쪽을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그런 예지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업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본인 사주의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이게 도무지, 그리고 상관격이잖아요. 격 자체가 상관격인데, 보면은 왠지 공무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상관격인데도 버젓이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이 관 때문에, 오히려 이 목들이, 목다금결이라 그래서 이 목들이 오히려 이 약한 금을 오히려 더 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상관이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격도 사실은 그렇게 사주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격이면은 결코 공무원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관을 치는데. 근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방법은 많아요. 근데 보통은 자기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 그대로 답습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편관이 4개잖아요. 편관이 4개면 뭐 거의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멀쩡하게 돈도 잘 벌어왔고요.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물론 아픈 데는 좀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업상 대체를 저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활인업이라는 게 이런 역술 쪽도 그렇고 교육업도 그렇고 뭐 의사, 간호사, 뭐 상담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활인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활인업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약간 나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공부는 계속 해왔지만 이제 이쪽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인업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업상 대체를 잘해서 굉장히 제 사주를 많이 극복한 케이스예요. 만약에 제가 제 사주를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정말 저기 어디 3D 업종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그런 사주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네. 그럼 이분의 운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렸을 때 을목이 왔어요. 그죠? 어렸을 때 편관이 왔어요. 좀 일찍 철이 드셨겠네요. 그쵸? 일찍 철이 들고 식신이 와서 열심히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갈고 닦았겠네요. 그쵸? 가을 대운이 왔어요. 그쵸? 토생금 열심히 여기 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리고 또 이때 공부운도 왔네요. 그러면은 이때 20대에 공부를 했겠죠. 또 공부운이 왔네요. 어우,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운이 온 관계로 공무원 시험에 뭐 처음에 붙지는 않으셨겠죠.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렇죠. 공부운이 이렇게 길게 오셔서 다행히 네, 관인 상생도 되고 조금 꾸준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지에 이제 또 해자축이 흘러요. 기토가 해자축을 만나면 자기 시기가 아니에요. 자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활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보다는 네, 다분히 좀 사무적이고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본인의 시절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앉아서 조용히 하는 그런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실 테고, 그 다음 이때는 이제 공무원 사회도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경쟁이 이제는 점점 많이 치열해지죠. 다른 업종보다는 많이 늦지만, 이때는 부단히 노력해야지 계속해서 승급할 수 있고, 직급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속 챌린지를 받겠지요. 그죠? 그리고 네, 일단은 갑기 합도 돼 있죠. 정관과 합하니까 이분은 뭔가 관과 합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집착? 좋게 말하면 애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과 합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준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남들보다 빨리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또 이제 경금 신금이 오네요. 이때는 이제 상관이 오네요. 그럼 이때는 이제 상관 경관이 오는데 다행히 이제 이때는 퇴직 이후죠. 퇴직 이후에 상관 경관은 괜찮죠. 뭐 이때야, 그죠? 이때야 뭐 그냥 연금 받아 먹고 살면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임묘진 운이 오네요. 이때는 이제 건강 운을 진짜 또 조심하셔야겠죠. 이때는 이렇게 임묘진 운이 또 오면은 또 목이 오는 거잖아요. 또 관이 이렇게 오면은 건강 운을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업상대체하기 위해서는 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하셔도 돼요. 이제 이때는 이제 이 퇴직 이후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이분은 건강운도 많이 극복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또 수기운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수기운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 기토가 받는 목으로부터의 받는 극은 좀 적어요. 바로 이 기토 자체가 바싹 말라 있다면 목으로부터의 극은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기토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목이 합해서 이렇게 온다면 그 극의 정도는 조금 덜하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관에 있어서도 본인은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으셨을 수도 있답니다. 힘들지 않대요, 별로. 근데 보니까 딱 그 시기에 해자축이 딱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촉촉한 상태에 목이 들어오면은 기토는 참을만 해요. 그리고 또 임수가 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때 말년에는 이제 재도 이렇게 오면은 계속 연금을 타먹는 운이겠죠? 그죠? 연금 타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이제 또 이제 화기로 흐르네요. 인성으로 흐르다 보니까
뭐 문서도 문서로 인해서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금으로 인해서 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노후도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자기 사주를 알면 자기 사주의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저도 건강 빼고는 제 사주를 보시면 보통 다른 역술가 분들에게 제 사주를 내민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저도 극신약이고요. 그것도 편관으로 쫙 깔려있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항상 넘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역술 이런 그 활인업, 계속해서 활인업이죠. 어떻게든.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활인업이었기 때문에 활인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담자들이 끊임없이 넘쳐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런 예지력이 본인에게는 없다 싶은 분들은 반드시 활인이거나 아니면 개운법, 이제 이런 사주나 궁합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은 상담자에게 개운법 같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듣고 흘리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듣고 끝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담해드리는 분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나마 이제 본인이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 말들을 되게 새겨듣고 그렇게 그대로 하셔서 많이 자기 사주를 극복하시지만, 운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개운법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그냥 그 순간에 잊어버리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사주를 보실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사주를 보신다면 반드시 좀 메모를 많이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점들은 메모를 하셔서 끊임없이 힘든 순간마다, 고비마다 그 개운법 아니면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극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냥 듣고 끝낸다면 그거는 사주를 그냥 재미로 보시는 거고요. 사주가 사실은 재미로 보는 정도의 그런 학문은 아니라고 봐요. 비싼 돈 주고 보셨으면 그걸 평생 메모를 하셔서 간직을 하시고,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메모를 잘 해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벌어지긴 할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크게 일어나든 작게 일어나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미 개운을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별로 새겨듣지 않는 분들은 그걸 온몸으로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녹음을 하시거나 하셔서 그 시기마다 그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이겨내시고 개운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이 자기 사주의 단점을 극복한 예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잠깐 상식으로 12운성, 음간 12운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2신살은 양간과 음간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았는데요. 12운성이라는 건요, 양간과 음간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게 양간은 순행을 하고요. 음간은 역행을 한답니다. 뭐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연지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요. 일지를 보기도 해요. 근데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일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둘 다 같이 보면 더 좋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개인주의가 좀 많고 가족의 어떤 영향력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성이나 그런 것들이 또렷한 관계로 일지를 보는 추세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일지를 기준으로 제가 12운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양간일 때는 병인일주를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음간일 때는 그러면 정묘일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정묘일주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묘일주는 묘를 기준으로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쵸? 해묘미 운동을 해요. 양간일 때는 병인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때는 인오수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병인은 양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게 장생이었고요. 한가운데가 제왕이었고요. 그 다음 제일 끝에가 묘였어요. 이렇게 장생, 제왕, 묘 냈는데요. 이렇게 12운성에는요. 가운데가 장생이에요. 한가운데가 장생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가 제왕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는 묘는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생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장생부터 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음간은 거꾸로라는 이유가 묘진사가 아니에요. 묘, 인, 거꾸로. 그 다음에 이 앞에가 축이죠. 이렇게 가겠죠.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정묘일주에 있어서는 묘가 장생이고요. 잠시만요. 정묘일주 맞죠? 네네네. 그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관대가 돼요. 그러면은 일단 장생이면은 굉장히 막 태어나서 호기심도 많고 순수한 상태고, 그 다음 막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예뻐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주고 좀 약간 편한 성분이겠죠. 애기니까 자기 스스로 안 해도 주변에서 다 알아서 좀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십성으로 보면 인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자꾸 뭔가를 갖다 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은 뭐라 그랬어요? 막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를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욕은 깨끗하게 씻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유흥기나 뭐 바람기 아니면은 좀 다분히 노는 거에 많이 강한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목욕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유흥 쪽에 많이 치우치는 삶을 살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주를 알면, 본인이 만약에 목욕을 지지에 가지고 있다면 좀 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알면은 이 목욕이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 관대는 그야말로 이제 사무관대를 써서 급제해서 나이는 20살 안팎이고 높은 지위는 땄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건 없어요. 벼가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청소년 기질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사실은 인격적인 성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치만 본인이 그런 위치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모하기도 하고 약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성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약간 무대뽀 무대뽀 기질도 좀 있고요. 그렇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음가는 거꾸로.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앞에 글자들 자, 해,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술 이렇게 가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좀 복잡하죠? 음가는 좀 복잡해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